엄마, 운전은 안 하실 거예요? 딸의 물음에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땐 그냥 그랬다. 에이, 이 나이에 뭘 또 운전을 해. 호주 도로는 낯설고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앞섰다. 하지만 이민 온 지도 1년, 버스를 타고 마트 가는 것도, 의사 예약해서 병원 다녀오는 것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이 돼버렸다. 딸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사위도 멀리 출근하니 엄마, 이건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 말이 미안하고 자꾸 걸렸다. 무엇보다 어디 가고 싶을 때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왠지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다. 운전면허. 그것도 호주에서. 처음부터 말하자면 한국 면허가 있는 사람은 호주 면허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난 오래전에 면허 반납했고 다시 새로 시험을 봐야 했지. 호주는 주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나는 뉴사우스웨일스, 즉 시드니에 있어서 NSW 기준으로 준비했어. 1단계 드라이버 날러지 테스트 DKT. 한국의 필기시험 같은 건데 컴퓨터로 객관식 퀴즈 푸는 형식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 전부 영어. 아, 영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지. 그런데 다행히도 한글로 시험 보는 방법이 있어. 시험 예약할 때 인터프러터 리콰이어드 체크하면 시험 보는 중 통역사가 옆에 앉아서 도와줘.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어서 책도 몇 번씩 반복해봤다. 기브웨이, 노 유마이너스 턴, 블라인드 스파트.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헷갈리는 거다. 결국 2달 넘게 공부하고 한 번 떨어졌다가 2번째에 합격했지. 그때 정말 눈물 났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것도 해내네 싶어서. 2단계는 교통안전교육과 L플레이트 발급. L플레이트는 말 그대로 러너, 즉 연습 운전자 표시야. 노란색 바탕에 큰 L자가 박힌 걸차 뒤에 붙이고 다녀야 해. 그걸 가지고 나서 드디어 운전 연습이 시작됐어. 문제는 누가 옆에 앉아줘야 한다는 것. 경험 있는 정식 운전자가 동승해야 해. 우리 딸이 주말마다 시간 내서 같이 연습해줬지. 근데 이게 진짜 힘들더라. 운전 자체도 어렵지만 왼쪽 운전석, 오른쪽 도로 주행. 한국과 완전히 반대니까 핸들 돌리는 것부터 감각이 달라. 길 건너기 전에 왼쪽을 먼저 봐야 하나? 오른쪽인가? 혼란의 연속이었어. 그렇게 몇 달을 연습했지. 초반엔 딸이랑 싸우기도 했어. 엄마, 브레이크 늦어요.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마. 웃으면서도 마음속은 쪼그라들고. 그러다 딸이 운전교습사 등록을 권했어. 호주는 전문 인스트럭터랑 연습하면 L자 기록장에 10시간당 30시간으로 인정되거든.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중국인 교습사 중에 한국말도 조금 되는 분이 계셔서 그분과 6번 정도 연습했어. 진짜 좋았던 게 침착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겁이 좀 가라앉더라. 3단계는 실기시험 드라이빙 테스트. 아, 이건 정말 손에 땀이 줄줄 나더라. 시험은 동승한 시험관과 함께 실제 도로 주행이야. 운전석 옆에 앉아서 말로 지시해줘. 넥스트 라이트, 체인지 레인 투 더 레프트, 퍼포머 리버스 파크 히. 영어 듣기가 걱정됐는데 시험 예약할 때 통역 신청도 가능하고 시험관이 천천히 말해줘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 내가 가장 어려웠던 건 언덕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기. 힐 스타트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떼자마자 뒤로 밀리니까 무서워서 다리 떨렸어. 하지만 침착하게 심호흡하고 딱히 큰 실수 없이 마무리. 그리고 합격. 그 순간은 인생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또렷이 남았어. 60대에 그것도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물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신경도 더 곤두서고 모든 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한 순간이었지. 이젠 딸네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러 시드니 외곽 드라이브도 다녀. 무거운 짐 들고 장 보러 가는 일도 혼자서 척척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게 제일 크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디고 조금 어렵고 조금 겁이 나도
한 발씩 내디디면 그 끝에 분명히 내가 해냈다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60대의 운전면허 딴 이야기.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응원입니다. 다음으로 60대의 호주에서 운전면허를 준비하면서 내가 직접 체득한 꿀팁과 그 후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시험 공부는 천천히 반복해서. 드라이버 날러지 테스트, 즉 DKT는 총 45문항 중 41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맞는가를 직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연습 문제 풀고 유튜브에서 DKT 한글 해설 영상도 자주 봤어. 공부할 땐 그냥 맞추는 것보다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 2. 운전 연습은 기록과 체험 중심으로. 호주에서는 연습 운전 시간을 로그북에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팁 앱 서버스 NSW에서 디지털로 기록 가능. 딸이랑 연습했던 시간, 교습사랑 했던 시간, 날짜, 날씨, 주행 환경까지 적어야 해.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도움이 됐던 건 같은 코스를 반복적으로 주행해 보는 거였어. 시내도로, 신호 많은 구간, 언덕길, 스쿨존 같은 장소를 계속 돌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 3. 교습사는 반드시 나와 맞는 사람으로. 솔직히 말해 처음 교습사 선택할 땐 걱정이 컸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괜히 무서운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중국계인데 한국어 가능한 친절한 교습사님을 소개받았어. 팁 한인 카페의 시드니톡, 조아닷컴 검색해보면 교습사 후기 많아. 팁 60대 이상 연령층 연습생 위주로 하는 교습사도 꽤 있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처음엔 1회만 예약해서 느낌 파악하고 괜찮다 싶으면 꾸준히 예약하자. 돈 아끼려다 멘탈 나가면 더 오래 걸려. 4. 실기시험은 심호흡과 자신감. 시험 당일엔 머리보다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시험관이 옆에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 그래서 시험 전날은 연습은 가볍게만 하고 몸을 푹 쉬게 해줬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 모르겠으면 사리? 하고 다시 물어도 괜찮아. 감점되지 않아. 오히려 잘 확인하는 태도로 보고 점수 잘 줘. 난 개인적으로 시험관의 인상보다 내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 이걸 시험장에서 깨달았어. 5. 운전 이후 내 삶에 찾아온 변화. 이젠 나 스스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됐어. 딸이 퇴근하고 피곤한 얼굴로 엄마 어디 가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던 날이 있었는데 이젠 내가 먼저 말해. 오늘은 내가 마트 다녀올게. 운전은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일이었어. 외출이 자유로워지니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시니어 모임에도 나가고 카페에 가서 글도 쓰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유, 그게 생긴 거지. 6. 나이는 기준이 아니라 출발점.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늦은 게 아니다. 단지 이제부터일 뿐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단지 마음을 조금만 더 열었던 것뿐이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나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상상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60대, 70대,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속도는 느려도 방향은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